예, 유승민 의원입니다. 우리 부총리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부총리께서 재정경제원의 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지난 20년 동안 이제 IMF 20주년이 되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우리 경제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예. 글쎄요, 이게 경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총리 오기 전에도 늘 제가 얘기했던 거는 사회보상 체계에 예.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질문하시는 의도를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얼마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최근에 IMF 2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펀더멘탈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유행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 펀더멘탈을 좋다고 당시 20년 전에 부총리가 그러다가 IMF 위기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경제수석도 펀더멘탈이 그때하고는 다르다.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부총리도 동의를 하세요? 예, 저도 우리 경제 기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견실하다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 리스크나 이 변동성 요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좀 잘 해야 되겠다. 펀더멘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의 펀더멘탈이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뭐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나 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상당히 견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우리 경제가 결국 성장할 수 있는 힘, 경쟁력, 뭐 그런 게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최근에 OECD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25년간 우리 한국의 생산성 증가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굉장히 급속하게 이게 무너지고 OECD 상위 한 17개국 평균에 비교하면 노동 생산성이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 우리가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약해졌다. 그죠?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펀더멘탈이란 말에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주신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동의하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하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깔아앉는 추세나 이런 생산성의 둔화 또 엄청나게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향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 또 기업들의 경쟁력 전반 이런 거를 다 보면 저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 청와대 수석이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너무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경제의 뭐 기초나 이 펀더멘탈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견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아니 근데 펀더멘탈이 그렇게 견실한 경제가 계속 이렇게 깔아앉는 추세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전에 이제 뭐 20년 전 그 이전에 이제 우리 고도 성장이나 압축 성장이나 뭐 개발연대하고는 많이 달라졌겠죠. 또 경제가 성숙되면서 성장 잠재력이나 이제 성장률은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하여튼 뭐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 5천 명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고용부 예산이 1226억 원만 있으면 그죠? 이걸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26억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내년 같으면 지금 7만 얼마 5천 명을 합니까? 내년에? 그죠? 7만 8천 명. 예. 정규직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20만 5천 명을 전환하는데 내년에 7만 8천 명입니까? 전환하는데 1200억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더 이상의 지원이 필요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아마 그 고용부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200에 해당하는 돈은 이제 중앙부처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예산으로는 1,200억만 더 가면 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다 그냥 공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겁니까? 그 일단 지금 예. 지금 1,200억 원에 예. 해당하는 돈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예산 수반이 되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자치단체 보조사업, 그게 이제 포함된 돈이고요. 예. 그것만으로 다 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이제 그 지금 말씀 중앙공공연에 예산이 비수반되는 나머지 예산 공공기관. 뽑아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비수반 공공기관은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450억. 예. 그러니까 예산이 비수반되는 예산 재정에서 받지 않는 공공기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KBS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게 지방 공공기관과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얼마나 재원이 소요되고 그 재원 중에 예산은 얼마, 뭐 정부 예산이 아닌 부분인데 공공기관의 어떤 부담으로 늘어올 건 얼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좀 정리를 하셔서 네네. 예, 다음에 좀 이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세청장님.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추가 질의 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그 국세행정계획 TF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외부 위원들이 만들었다는 체크리스트라는 거, 예. 그거는 제출할 수 없습니까? 예. 뭐,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검토. 제 오후 질의 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외부 위원들이 과세 정보를 안 보는 거는 확실합니까? 예. 하여튼 뭐, 주의로서는 그 적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예. 태광 실업하고 다음 카카오 같은 거는 여기에 지금, 예? ETF가 예, 제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적법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외부위원을 추천한 청와대에 추천한 명단을 달라고 그 문서를 달라고 이랬더니 지난번 국감 때 우리 여기 조사국장이요, 국세청 조사국장이 분명히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문건을 뭐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 외부위원들이 TF에서 마련한 체크리스트 방금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 외부위원들이란 분들이 당연히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비밀 유지 거기에 따라서 과세 정보를 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죠. 그죠? 볼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무슨 수로 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지 그 이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 이런데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다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 종합 발표하겠다. 지금 국세청이 저한테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고 여기 기재위원들이고 기재위원들이 그 국세행정계획 TF의 회의록 그들이 만들었다는 체크리스트, 예? 아니 그런 것도 볼 수 없다면 도대체 국세청에서는 이 TF를 도대체 어떻게 비밀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외부위원들 전부 다 시민단체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국감을 받고 또 평소에도 우리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국세행정계획 TF에서 그동안 회의했던 자료들 또 지난번에 조사국장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외부위원을 추천했다는 그 자료 그거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 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강림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겠습니다.